오늘은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인 매화 명소 6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대표 매화 명소부터 서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매화 명소까지 알차게 구성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봄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매화는 금방 피고 금방 지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황인의 TV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봄꽃 개화 시기나 만기 시기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매화꽃이...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첫 번째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전남 광양시 다안면 지막 1길 55 섬진마을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올해부터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화마을인데요. 2024년 23회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인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마을 전체가 매화 농장이다 보니까 매화꽃이 정말 만발해 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러 오신 사진작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이쁜 풍경들이 많은 곳이라서 어디서 사진 찍든 만족할 만한 사진을 건지실 수 있을 건데 광양 매화마을은 꽤나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둘러보시는데 2시간 정도 잡아야 하니까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두 번째는 구례 화엄사입니다. 구례 화엄사는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구례 화엄사는 3월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홍매화가 활짝 핍니다. 화엄사에 있는 홍매화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데요. 화엄매라고 불리는 이 매화나무는 꽃과 열매가 다른 재래종 매화보다 작지만 꽃향기는 그보다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3월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매화나무가 화엄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고요. 화엄사에 원래 4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3그루는 고사했고 지금은 1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화엄사의 붉은 홍매화 사진을 찍고 이제 화엄사 경내를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화엄사는 544년에 명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천년 사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엄사에서 가장 멋진 정각이 각황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각황전은 고 제67호입니다. 정면 7칸, 측면 5칸에 2층 8작 지붕으로 뛰어난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화엄매랑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황전 앞에 있는 국보 제12호인 화엄사 각황전 앞석 등은 통일신라 시대 작품이고요. 높이 6.36m나 되는 현존하는 국내 석등 중에서 가장 큰 석등이니까요. 같이 꼭 둘러보시고요. 멋진 매화 명소를 찾으신다면 사찰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화려한 홍매화까지 어우러지는 화엄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세 번째는 순천 서남사입니다. 순천 서남사는 전남 순천시 숭주읍 서남사길 45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봄에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데 이곳도 3월이면 화려한 매화로 아름답게 물드는 곳입니다. 앞서서 화엄사의 홍매화는 화엄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남사의 매화는 서남매라고 부릅니다. 서남사의 서남매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요. 서남사 경내의 돌담을 따라서 곳곳에 지어진 수령 350년에서 650년에 이르는 20여 그루의 매화가 아주 절경입니다. 서남사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중에 하나인데 서남사로 들어가기 전에 보물 400코인, 무지개 모양의 승성교도 꼭 둘러보시고요. 볼일을 보지 않아도 꼭 둘러봐야 한다는 서남사 해우소도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매화 명소를 찾으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에 봄이 되면 화려한 매화가 피는 서남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네 번째는 순천 매곡동 탐매마을입니다. 매곡동 탐매마을은 전남 순천시 매산길 5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매곡동 탐매마을은 양상 통도사의 매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매화가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순천 탐매마을에 가시려면 바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탐매마을에 홍매화가 조금 덜 피었을 때 방문했는데 이제 갓 붉은 팝콘을 터뜨리기 시작한 홍매화가 그래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홍매화 거리로 되어 있어서 탐매마을에 홍매화가 만개하면 마을 전체가 빨간 홍매화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곳은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홍매화 약 1000그루가 있는 곳입니다.
삼매마을에는 예쁜 홍매화도 많지만 재미난 포토존도 곳곳에 있어서 같이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삼매마을에 가신다면 같이 가면 카페 한 곳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사운즈 옥천인데요. 개천일 고개를 내밀고 있는 붉은 홍매화가 매곡동 삼매마을과 비슷한 시기에 만개합니다. 매화가 피면 감성적인 카페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화 명소를 찾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매화가 피는 곳 순천 매곡동 삼매마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5번째는 서울 청계천 하동 매실거리입니다. 이곳은 서울 용담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곳인데 서울에 이런 매화 명소가 있었나 할 곳입니다. 매화는 어디 아래쪽으로 가야만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계천에 이렇게 매화거리가 있습니다. 이 매화들은 하동에서 기증해서 이렇게 청계천에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예쁜 매화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계천 하동 매실거리는 바로 지하철과 연결되기도 하고 청계천을 따라서 산책도 가능한 곳이니까요. 벚꽃보다 빨리 피는 봄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청계천 하동 매실거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6번째는 인천 매화동산입니다. 인천 매화동산은 인천 서구 시천동 59-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인천 매화동산 같은 경우는 경인 아라뱃길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곳입니다. 인천 매화동산은 매화를 예찬한 예시하고 40년 이상 된 매화와 더불어서 선조가 사조로라고 칭하고 훈모하던 소나무하고 국화 그리고 대나무를 심고 전통 양식에 담장하고 정자, 항아리원 등으로 정원을 구성한 곳인데요. 역시나 이름답게 주인공은 매화입니다. 매화동산 가운데에는 정말 한국 향기가 진하게 나는 뽀머로 정자가 있어서 이곳에 잠시 앉아서 매화를 감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매화동산이 조성된 곳은 검여 유희광 선생의 생가가 있던 마을로 그 역사적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매화가 피기 시작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매화 시기를 잘 맞춰서 이른 봄 소식을 전해주는 매화와 함께 인생사진 찍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화 명소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양산 원도 매화축제나 통도사의 매화도 명불허전이니까요. 같이 가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해당 매화 명소는 다음번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이 있는 3월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의 숨결이 남아있는 7곳의 역사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첫 번째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호 하나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성이 3,0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인데 1908년 병성 감옥으로 개설되었고요. 이후 서대문 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동안 가장 악명 높았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끌려와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사형장에서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3.1운동 이후 이곳은 독립운동가들로 가득 차기도 했던 곳인데 감옥의 정원은 500명 정도였지만 3.1운동 이후 최대 3,000명까지 수감되었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인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서 이곳 8호 감방에 갇혔고요. 옥중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심한 고문 끝에 18세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면 그녀가 갇혀 있었던 실제 감방을 직접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감옥동에는 좁고 차가운 감방 속 철창 너머로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고문실에는 일본 헌병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신문하면서 잔혹한 고문을 가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고문기구가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1절이 되면 이곳에서는 3.1절 특별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태극기 퍼레이드라든지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 그리고 역사 해설 투어가 진행됩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을 체험해보는 만세운동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나라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관련 전시관이면서 독립운동의 모든 역사를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87년 개관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하는 곳인데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태극기가 휘날리는 결의집 광장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이곳에는 6개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제1전시관부터 시작해서 야외 전시관까지 볼거리 가득한데요. 넓은 공간에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는 야간 개장을 하기도 해서 저는 야간 개장에 다녀왔었는데 산책로마다 예쁜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힐링하기에도 좋습니다. 각 전시관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을 기록하고 3.1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 원본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념관 바깥으로 나오면 독립운동가들이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하고 태극기 마당 그리고 독립군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어서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직접 태극기를 흔들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북 청송 항일의병 기념공원입니다. 청송 항일의병 기념공원은 경북 청송군 중앙상면 청송로 412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진 의병들의 역사를 기리는 공간인데요. 흔히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민족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의병인데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도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청송 의병들의 저항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념공원이 아니고 청송 지역 의병들의 활약을 재조명하는 역사적 공간인데요. 전시관 내부에는 청송 지역의 의병들이 사용했던 실제 무기하고 독립선언서 그리고 의병장들의 친필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청송의 의병들은 대부분 농민하고 선비들이었지만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었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의병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전시관에는 의병들의 전투를 재현한 디오라마 전시나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 군복, 독립운동가들의 친필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청송 지역 의병장들의 생애하고 활동을 담은 아카이브도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성 3.1운동 기념관입니다. 안성 3.1운동 기념관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가장 격렬했던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곳 중 한 곳인데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단순한 평화 시위가 아니고 적극적인 무력 저항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919년 4월 안성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단순히 만세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일제 침탈기구인 연사무소와 주재소 그리고 우편소를 파괴하는 실력 항쟁으로 전개된 적극적인 항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안성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독립운동이기도 했고요. 기념관 내부에는 당시의 거리하고 시위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날의 함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당시 안성거리를 재현해 놓았는데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하고 일본 경찰들의 충돌 장면을 실감나게 재현하기도 했고요. 독립운동가들의 유품이나 사진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무궁화 동산이 있어서 무궁화가 활짝 피는 여름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성 3.1운동 기념관에 가시면 해설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시기도 해서 안성 3.1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원로 9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1932년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의거를 단행한 윤봉길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공간인데 윤봉길 의사는 25세의 나이에 일본군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폭탄 의거를 감행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고 조국 독립을 위한 결연한 희생이었는데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군법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의거 1년도 되지 않은 1932년 12월 19일에 차가운 일본 땅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윤봉길 의사가 실제로 사용했던 도시락 폭탄 모형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김구 선생의 비밀 결사 기록하고 편지 원본이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친필 편지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매원 시민의 숲 안에 있어서 시민의 숲을 한 바퀴 둘러보고 다녀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대한의 민족 혼과 독립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민족의 영웅을 모시고 있는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은 충남 공주시 영명 학당 2길 33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충남 공주에도 독립운동관이 있었나 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곳은 제가 다녀봤던 박물관 중에서도 약간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영명학교 교문에 이렇게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공주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만세운동이 있기도 했고요. 유관순 열사의 모교가 바로 이곳 옛 공주 영명학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주 독립운동관 뒤쪽 3.1중앙공원에 가면 유관순 열사상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은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기념관에 대한 간단한 안내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명언이 전시되어 있고요. 2층에는 공주 독립운동하고 영명학교 변천사 그리고 공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122명의 공훈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3층은 독립운동가의 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고 포토존 등으로 꾸며져 있고요. 추가로 1919년 3월과 4월에 총 16회에 걸쳐 일어난 공주지역 만세운동에는 12개 면에서 연인원 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대한민국 이입시 정부와 연계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공주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정한면은 석성 3.1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매년 4월에 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관순 열사의 모교에서 공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공주 독립운동 기념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은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밀양 박물관 내에 조성된 공간이라서 밀양 박물관과 같이 둘러보시면 좋은데 이곳에서 밀양의 뜨거운 독립운동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남 밀양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인데요. 단순히 몇몇 독립운동가가 활동한 곳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밀양은 지리적으로 부산과 대구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이 지역을 주요 군사 및 경제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고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밀양은 의열단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밀양 박물관하고 밀양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1절이 있는 3월을 맞아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7곳의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장소들이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잊히고 말 것입니다. 3월에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여행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TV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이제 슬슬 봄의 기운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느낌인데 오늘은 봄꽃 명소 12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벚꽃 명소들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벚꽃이 피기 전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망울들을 만나러 떠나볼까 합니다. 가장 빨리 피는 봄꽃인 매화부터 샛노란 산수유 그리고 붉은 동백하고 앙증맞은 할미꽃까지 벚꽃보다 먼저 만나는 전국 봄꽃 여행지 12곳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매화 명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봄바람을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천년고찰 구례화엄사입니다. 구례화엄사는 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서 깊은 사찰에 봄이 오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매라 불리는 천연기념물 홍매화입니다. 원래 4그루였는데 지금은 단 한 그루만 남아서요, 그 붉은 자체를 뽐내고 있는데 꽃과 열매는 작지만 그 어떤 매화보다 강렬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거대한 나무 전체가 붉게 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매화 향기에 취해서 경내를 걷다 보면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인 웅장한 국보 각황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일신라 시대 석등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봄에는 구례 화엄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표 매화 명소 광양매화마을입니다. 광양매화마을은 마을 전체가 거대한 매화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매화꽃 무리가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광양매화마을에서는 매화가 활짝 필 때 축제가 열리는데 2026년 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열리니까 이때 맞춰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한데 마을이 꽤 넓어서 여유롭게 둘러보시려면 2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하니까 꼭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가 있었는데요, 지역 상품권으로 고스란히 돌려주니까 맛있는 간식을 사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 가능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이 환상적인 풍경을 눈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가 피는 곳으로 유명한 순천 매곡동 탐매마을입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정성껏 가꾼 홍매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정겨운 동네입니다. 만개한 시기에 방문하면 마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갓 터지기 시작한 붉은 팥꽃 같은 매화도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포토존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진을 남기면서 추억을 쌓기에 아주 좋은 곳이니까 탐매마을에도 꼭 가보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순천 서남사입니다. 봄의 서남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는데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수령 350년에서 무려 650년에 이르는 2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고풍스러운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서남매의 기품 있는 모습은 마음마저 경건하게 만드는데 매화뿐만이 아니고요, 사찰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보물 제400호 승성교의 무지개 모양하고요, 그리고 굳이 볼 일이 없더라도 꼭 한번 들러봐야 한다는 유명한 해우소까지 잊지 말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도 아름답지만 봄에 특히나 더 아름다운 순천 서남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도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봄꽃 명소는 서울 청계천 하동 매실거리입니다. 남쪽 지방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예쁜 매화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하철 2호선 용담역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접근성도 최고인데 이곳의 매화나무들은 하동군에서 기증에 식재된 것들인데요,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매화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봄의 여유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접근성 좋은데 아름다운 매화까지 볼 수 있는 청계천 하동 매실거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천 매화동산입니다. 인천 매화동산은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도 사랑받는 경인 아라뱃길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선조들이 흠모하던 소나무, 국화, 대나무, 매화의 사조로를 전통 양식에 담장하고 정자, 항아리원과 함께 조화롭게 꾸며놓은 품격 있는 정원입니다. 매화동산 한가운데 자리한 꽃마루 정자에 앉아서 고즈넉하게 피어난 매화를 감상하다 보면 옛선비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 일대는 검여 유희강 선생의 생가가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져서 봄 나들이 장소로 제격입니다. 개화 시기를 잘 맞춰서 인천 매화동산에서 이른 봄에 인생사진을 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매화 명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수유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산수유 으뜸 명소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3월 중순이 되면 조용하던 지리산 자락의 마을이 온통 샛노란 물감으로 물듭니다.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 노란 물결을 보기 위해서 전국의 사진가하고요 여행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감상하시려면 평일 이른 아침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026년은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열리니까 축제 기간에 맞춰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명품 산수유 마을, 구례 산수유 마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이천 산수유 마을입니다. 이천 산수유 마을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부담 없이 가기 좋은 곳인데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경사리, 송말리 등 원적산 기슭에 산수유 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수유가 노랗게 물들 때면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2025년 기준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했으니까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천 산수유 마을에는 수령 100년이 넘는 산수유 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다가 그 규모하고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에 반해서 만족하고 돌아오게 되는 곳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들도 많아서 인스타 감성을 채우기에도 좋고요. 데이트나 가족 나들이로도 추천해드립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백사 산수유 축제의 열기와 함께 노란 산수유 나무 아래에서 완벽한 봄 데이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양평 산수유 마을입니다. 양평 산수유 마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인데 경기도 양평군 계곡면에 위치한 평화로운 전통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100년 이상 된 산수유 7천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매년 3월 말이면 마을 전체가 샛노랗게 빛나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로 다시 한번 시선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산수유가 만개할 무렵에는 산수유하고 이 지역의 특산물인 한우를 주제로 한 산수유 한우 축제도 열리니까 입과 눈이 모두 즐거운 봄나들이 코스로 안성맞춤입니다. 2026년은 아직 축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기준 3월 29일하고 30일 양일간 열렸으니까 참고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의성 산수유 마을입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은 경북 의성을 대표하는 봄 여행지인데 사곡면에 위치한 이곳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요. 200년이 넘은 굵직한 산수유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을 깨우듯 의성 마늘밭의 초록빛 생기 위로 흐드러지게 핀 산수유의 노란 띠가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데요. 이곳은 2006년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될 만큼 주민들이 오랜 시간 정성스레 지켜낸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 산천의 노란 풍경을 마주하면서 진정한 봄의 시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강진 백년사입니다. 강진 백년사는 붉은 동백꽃이 매혹적인 겨울의 끝자락에 꼭 가보셔야 할 곳인데요. 백년사로 향하는 길목에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울창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곤충이 없는 시기에 피어서 새들이 수정을 돕는 조매화인 동백꽃의 특성 덕분에 숲에 들어서면 사방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때 딴 세상에 온 듯한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특히나 잎사귀가 두꺼운 동백나무 숲을 걷다 보면 약간은 포근함마저 느끼게 되는데 동백꽃은 다른 꽃과 다르게 송이째 떨어져서 땅을 붉게 수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동백꽃 하트도 종종 발견할 수 있고요. 명품 동백숲을 지나서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즈넉한 사찰까지 갈 수 있는 강진 백년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입니다.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는 이른 봄 바위 틈에서 꿋꿋하게 피어나는 보랏빛 요정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인데요. 강원도 정선에서 가장 먼저 피는 할미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선 동강 생태 체험 학습장 일원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축제인데요. 2025년 기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축제가 열렸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정선 동강의 할미꽃은 다른 곳의 할미꽃보다 커다란 꽃망울이 매력적인데 바위 사이사이에 예쁘게 피어난 동강 할미꽃은 봄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꽃 구경을 마친 후에 축제장에 들러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기도 하고요.
정성 동강 할미꽃 축제에서 할미꽃이라는 이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운 할미꽃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벚꽃보다 먼저 만나는 봄꽃 명소 12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신 봄꽃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른 달려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3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을 추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은 추웠던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는 매화하고요, 산수유 명소부터 가족들이나 연인분과 같이 산책하기 좋은 곳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에 꼭 가볼 만한 여행지 첫 번째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안면 섬진강 매화로 156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주차할 곳이 많지 않아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매화마을 입구에 무료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에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볼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광양 매화마을을 비롯해서 광양 가볼 만한 곳에 대한 영상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위쪽 느낌표를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피는 꽃인 동백꽃을 제외하면 봄꽃 중에서 가장 빨리 피는 대표적인 꽃이 매화가 아닐까 하는데, 사군자인 매남국 쪽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매화가 피면 봄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매화 군락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광양의 백운산하고 지리산 계곡 사이로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매화나무를 집단 재배하는 마을인데요. 각 농장을 중심으로 매화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사진 찍을 만한 곳에서 멋지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광양 매화마을에는 봄이 되면 정말 전국의 사진작가분들이 모여드시는 전국적인 명소인 만큼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워낙에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조금 일찌감치 방문하셔서 여유있게 즐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주말에 9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는 곳이니까 편안한 신발 신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축제는 취소되었고 올해도 축제는 취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꽃은 피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안전하게 즐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3월이 되면 항상 가고 싶은 매화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가볼 만한 곳 여행지 두 번째는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나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산수유랑 매화랑 사실 피는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일정의 여유 있으시다면 구례 산수유 마을하고 매화 마을하고 같이 둘러보시면 좋은데요. 자동차로 이동하신다면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어쨌든 산수유 마을 역시 전남 구례에 있는 마을에 봄이 되면 상춘객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앞에서 눈송이처럼 하얀 매화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노랗게 물들은 산수유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멋진 곳이었는데, 구례 산수유 마을은 지리산 온천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위쪽에 있는 상위마을, 하위마을, 대평마을, 상관마을, 방곡마을 등등 해가지고 정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리산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이 흐르는 방곡마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평일 이른 아침 시각에 방문해가지고 정말 여유롭게 상위마을부터 둘러봤는데, 산수유 마을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매화 마을처럼 방문객들이 정말 많은 곳이니까요. 저처럼 평일에 방문하시거나 이른 아침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과 같이 가볼 만한 여행지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위쪽 느낌표를 클릭하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수유 마을은 제가 봤던 풍경 중에서 정말 역대급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수유는 3월 중순경 만개하는데요. 해마다 만개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개화 시기 확인하셔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저도 올해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개 시기를 알게 되면 최상의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 마을을 둘러봐야 되는 곳이니까 여유있게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3월에 꼭 가볼 만한 여행지 세 번째는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읍성이라고 하는 건 관부하고 민거를 둘러싸은 성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3대 읍성이라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의 고창읍성, 그리고 전남 순천의 나간읍성,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서산의 해미읍성,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읍성이라고 하는데, 3대 읍성은 어딜 가도 좋지만 서산 해미읍성은 우리나라 3대 읍성 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읍성이기도 합니다. 서산 해미읍성은 사적제 116호이기도 한데요. 조선 3대 태종대왕 17년인 1417년부터 1421년 사이에 축성되었고요. 충청도의 군사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해미읍성은 성곽둘레 1800m, 높이 5m,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 12년에 명사형의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해미읍성은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처형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순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해미읍성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면서 산책을 하시면 되는데요. 뒤쪽에 소나무 숲이 정말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즐길 만한 거리도 많고요. 해미읍성 앞쪽으로 먹거리들도 많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3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서산 해미읍성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 네 번째는 경기도 연천 은대리성입니다. 은대리성은 경기 연천군 정곡읍 은대리 57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주차 요금이나 이용 요금은 없습니다. 제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다 보면 어떤 유적지나 명소 같은 곳은 조선시대의 것이 많은데, 은대리성은 무려 고구려 유적지입니다. 경기도 연천이 북쪽이다 보니까 고구려 유적지가 꽤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해바라기 명소로 소개해드렸던 호로고로도 고구려 유적지이고, 당포성 같은 곳도 고구려 유적지입니다. 어쨌든 은대리성은 사적 469호이기도 한데요. 한탄강 주상절리를 따라서 축조된 성입니다. 남벽하고 북벽은 단해를 활용해가지고 성벽을 축조했는데, 동벽은 동쪽에 형성된 개활지를 가로질러서 축조되었습니다. 3월달에 연천 은대리성에 가시면 바람이 꽤나 부는데요. 이때 시간 맞춰 잘 가시면 연할아버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연 중에서 가장 많은 연을 날리고 계셨는데, 어르신께 허락을 받고 촬영했습니다. 이 연을 날리는데 끝도 없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를 차에 두고 오셨다고 잠깐만 연을 잡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연 따라가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는 장소가 넓어서 연 날리기에도 좋고요, 산책하기에도 좋은데요. 은대리성 성곽을 지나서 솔숲길을 따라가면 삼형제 바위가 나옵니다. 삼형제가 놀다가 막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형들이 구하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는데, 그 삼형제가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이기도 하고요. 3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가볍게 드라이브 겸해서 은대리성에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꼭 가볼 만한 여행지 다섯 번째는 전남 진도 울림산방입니다. 울림산방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울림산방로 3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울림산방은 진도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도 여행 서포터즈를 하면서 진도 여행지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울림산방은 여름에 가면 울림산방 연못에 있는 배롱나무의 꽃이 핀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3월에 가면 아름다운 동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하면 제주도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섬이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제도인데요. 거제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곳 진도입니다. 부산에서는 남해랑 동해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진도에서는 서해랑 남해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울림산방은 조선 후기의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 선생이 살면서 그림을 그렸던 곳인데요. 후손들이 이렇게 보존하고 가꾸면서 진도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연못 한가운데는 배롱나무가 있는데, 이 배롱나무는 소치 허련 선생이 심었다고 하고요. 멋진 정원하고 함께 초가집, 소치 기념관, 그리고 진도 역사관 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멋진 곳이다 보니까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의 촬영지이기도 했고요.
3월이 되면 빨간 동백꽃이 피는 진도 울림산방에 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멋진 여행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요 유독 추웠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꽃 구경하러 갈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꽃을 참 좋아해서 봄이 되면 꽃 구경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구독자님들께 어디를 소개해드릴까 작년에 다녀왔던 여행지를 찾아보니까 꽃을 정말 엄청나게 따라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화부터 시작해서 산수유, 목련까지 3월에 어딜 가면 좋을지 총 8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첫 번째는 구례 화엄사입니다. 구례 화엄사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4,000원, 어린이 1,5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3월에 구례 화엄사를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름다운 홍매화를 보기 위해서인데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는 특별하게 화엄사 화엄매라고도 불립니다. 구례 화엄사 홍매화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데요 화엄매라고 불리는 이 매화나무는 꽃과 열매가 다른 재래종 매화보다 작지만 꽃향기는 그보다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3월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매화나무가 화엄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화엄사에 원래 4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3그루는 고사했고 지금은 1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매화나무와 함께 경내를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화엄사는 544년에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천년사찰입니다. 사찰 내에는 각황전을 비롯해서 국보 4점, 보물 5점이 있어서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인데요 특히나 국보, 각황전을 현존하는 목조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이 장관입니다. 각황전 앞들에 있는 석등 역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고요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되어서 국보 제12호이기도 합니다. 3월이 되면 붉은 매화가 피는 구례 화엄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두 번째는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곳은 제가 봄이 되면 항상 가는 곳이라서 몇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단언컨대 제가 다녔던 국내 여행지 중에서 아름답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올해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구례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40여 개의 다양한 공연하고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마을 전체가 산수유로 아름답게 덮여있는 곳인데 상위마을, 하위마을, 대평마을, 상관마을, 방곡마을 등등을 천천히 산책하시면 됩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하고 같이 가볼 만한 여행지에 대해서는 위쪽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이면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구례 산수유 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세 번째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안면 섬진강 매화로 156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광양 매화마을 역시 구례 산수유 마을과 마찬가지로 3월에 매화꽃이 피면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도 매년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다녀오는 곳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며 하얗게 눈이 내린 것 같은 매화나무를 보실 수 있는데 전통적인 초가집 같은 세트장도 있어서 사진 찍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매화는 봄꽃 중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요 봄을 맞이하러 오신 사진작가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3 광양 매화축제는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주제로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랜만에 매화축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광양 매화마을을 비롯해서 광양 가볼만한 곳에 대한 영상 역시
위쪽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아름다운 매화를 보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광양매화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네 번째는 경주 대릉원입니다. 경주 대릉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1-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대릉원은 경주 가볼만한 여행지 중에서 대표적인 여행지라서 경주 여행을 하신 분들은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3월에 가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대릉원은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고분 유적지인데요. 높다란 고분 사이에 예쁜 목련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오픈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워낙에 줄 서서 사진 찍는 곳이다 보니까요. 저도 새벽같이 출발해서 오픈런 했는데도 이미 대기줄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인생사진 찍는 이 포토존은 정문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토존에서 인생사진 찍으셨으면 대릉원을 한 바퀴 둘러보시면 되는데, 대릉원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천마총은 내부 관람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대릉원은 전체적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고 3월에는 예쁜 목련들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으니까요. 인생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면서 역사 공부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다섯 번째는 경주 오릉입니다. 경주 오릉은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67-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3월에 경주 오릉에 가야 하는 이유가 경주 오릉에도 목련이 아주 끝내주기 때문인데, 대릉원 목련은 많이 알려진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주 오릉은 대릉원만큼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비교적 한적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릉 담벼락을 두고 하얀 목련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는데 배경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결혼 순회 사진 찍으러도 오셨더라고요. 목련만 보면 대릉원보다 더 많은 곳이라서 풍성한 목련들 보고 오릉을 한 바퀴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오릉 역시 신라 왕릉 5기가 모셔져 있는데, 신라 초대 왕인 혁것의 거서가 나왔고요. 아령 부인, 2대 왕인 남해 차차웅, 3대 유리 이사금, 5대 파사 이사금의 5명의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릉에는 내부 관람이 가능한 곳은 없지만 예쁜 목련 보면서 조용하게 산책이 가능한 곳입니다. 3월이 되면 하얀 목련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은 오릉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여섯 번째는 서남사입니다. 서남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서남사길 45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서남사 역시 3월이면 아름다운 매화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서남사의 매화는 서남매라고 부릅니다. 서남사의 서남매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남사 경내에 돌담을 따라서 곳곳에 심어진 수령 350년에서 650년에 이르는 2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아주 절경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매화가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훌륭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542년 아도화상이 비로함으로 창건했다고 알려진 천년사찰인데요.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서 지금은 20여 동의 당원만 남아있지만 그전에는 65동의 대가람이었던 곳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중 하나인 서남사에 가시면 보물 400코인, 무지개 모양의 승성교도 꼭 둘러보시고요. 볼일을 보지 않아도 꼭 둘러봐야 한다는 서남사 해우소도 같이 둘러보셔야 하고요. 3월이 되면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는 서남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일곱 번째는 대구 청라언덕입니다. 대구 청라언덕은 대구시 중구 발구벌대로 202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대구 청라언덕에 3월에 가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도 이렇게 멋진 목련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청라언덕은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인데요.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의 목련이 예쁘게 피기 때문입니다. 청라언덕이 이렇게 이국적인 풍경이 된 배경이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에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집이 있기 때문인데요. 선교사 챔리스 주택이라든지 블레어 주택 같은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미국인들의 건축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라언덕은 대구의 몽마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작곡가 박태준의 동물생각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청라언덕에는 목련뿐만이 아니라 동백꽃이라든지 개나리꽃도 예쁘게 피어 있어서 인생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3월이 되면 대구의 몽마르트, 청라언덕에서 인생사진도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여덟 번째는 대구
지산 목련 아파트입니다. 대구 지산 목련 아파트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42길 1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곳을 소개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대구 청라 언덕에 가시면 같이 가보시라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지산 목련 아파트는 이름대로 목련이 환상적으로 피어있는 곳인데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멋진 봄 풍경이 있을까 할 곳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주민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이라서 저는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방문했는데 가장 위쪽에는 노란 개나리도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니까 다녀가신다면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월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 8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